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국 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하루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시장이 8월 달에도 초에 굉장히 험난한 그런 증시를 보냈었는데 9월에 첫 주도 순탄하지 못한 시장의 흐름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첫 거래일부터 시작해서 음봉을 그렸던 시장 흐름이 이제 오늘은 본격적으로 장대 음봉을 그리면서 상당히 시장 자체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상승 종목수가 각각 지수가 한 두 자릿수뿐이 안 되는 모습까지 좀 보였었는데 종가상으로도 코스닥이 1500개 코스피가 860개 종목이 하락을 하면서 상당히 하락이 매서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보면은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 너무나도 힘을 못 쓰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대한민국 상위 시총 상위 1, 2위가 이러고 있으니 시장 자체가 좋을 리가 없죠. 좋을 리가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이렇게 어려울 때 위기의 순간이 어찌 보면 누구에게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신용과 미수를 몽땅 써놓은 사람들한테는 정말로 두려움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가가 환호하고 시장에 반응할 때 적절한 현금 비중을 유지한 상태에서 또 다시 지수가 내려왔을 때 시장의 주도주, 시장에 강했던 종목군들을 다시 저가에 사들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시장은 이미 8월 중순 이후부터 예견이 일정 부분 되어 있었다라고 봐도 무방한 것이, 제가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렸지만은 9월 달에 고용 지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지표가 많이 존재한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확인을 하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참 시장이 재밌게도 8월의 시장의 하락의 이유와 9월의 시장의 하락의 이유가 동일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상 거의 이제 데자부처럼 똑같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 하락이 데자부처럼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모든 것은 이 학습 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당시 9월달에 두드러 맞았던 그러한 충격은 이번 시장에서는 발생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대신 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고 하다 보니까 지수가 폭락보다는 질질질 끌려 내려가는 흐름이 좀 전개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약간 걸리긴 합니다. 대신 우리가 시장이 하락할 때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시장 대비 강한 섹터가 무엇인지, 시장 대비 지금 덜 빠지는 애들이 무엇인지, 또 시장이 급락하기 전에 주도 업종이 뭐였는지, 이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거는 뭐냐면 아주 심플하게 설명드리면 주식이라는 시장도 결국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죠. 현재 시장에서 강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사고자 하는 이 욕구가 강한 거고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져도 저가 매수가 들어와서 이 하락이 제한되는 반면에 더 많이 빠진다라는 거는 어찌 보면은 참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관심이 없는 거죠. 관심이. 그런 부분이 일단은 하락할 때 종목의 거래 대금이 줄어들어 버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물론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거래 대금이 안 나오는 종목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참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 종목군들에서.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모멘텀이 있냐 없냐를 놓고 버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고민하면서 이번 폭락 때 정말로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모멘텀이 없는 종목이라면 많이 빠졌다 하더라도 같은 잣대로 봤을 때 시장도 빠지고 좋은 종목도 빠졌으면 내 종목도 빠졌다라고 하면 수평으로 종목을 일정 부분 다는 못 옮길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손실이 크고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이걸 다 자를 용기가 없다면
이 일정 부분 잘라서 그런 종목군들을 좋은 쪽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라고도 생각을 하면 저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시장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시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8월달은 어땠나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장 위기의 순간이 지나고 보면은 여러분들 가장 좋았던 매수의 기회였고, 그 구간에서 뭐 저점 대비해서 100%가 올라온 종목도 있고요, 70%가 올라온 종목도 있고, 평균적으로 40% 이상 상승을 하면서 하락의 충격을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다 이겨냈습니다. 이번에도 사실 비슷한 흐름으로 저는 전개될 거라고 강력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힘들지만 용기를 가지고 이럴 때일수록 더 맛있는 거 먹고 힘내서 공부하셔가지고 시장 대응하시면 지금의 또 손실폭은 금방 복구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8월 시장 폭락의 데자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모든 상황이 비슷합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사실 충격은 그보다 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 학습 효과라는 게 생겼을 거니까. 그 당시는 모르고 두드러 맞았으니까 더 강력한 충격이 발생했다면 지금은 그때처럼 한 방에 급락하는 모습은 없을 겁니다. 대신 문제가 이 지그재그로 빠지면서 쌍바닥을 만들고 가냐 아니면 그냥 가냐, 딱 이 차이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하면서 보자. 그게 전부다. 그것만 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서 가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오늘 시장은 뭐 간밤 미국 시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마이너스 7.7%가 빠져버리고 나스닥이 3%가 빠졌으며 엔비디아가 9% 빠진 데에 더해서 시간 외에 2% 정도 더 빠졌으니까 뭐 아침에 SK하이닉스 개파락 마이너스 9%가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정도 빠지는 건 뭐 가능했겠다 생각이 들고요. 이따가 뭐 차트를 보겠지만은 저도 시가 베팅을 할까 말까 하다가 엔비디아 9%에 시간에 2%더 빠지는 거 보고 뭐 얼추 마이너스 8, 9% 정도는 가능하겠네 생각이 드니까 사실은 시가 베팅을 별로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SK하이닉스에 베팅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일까지 좀 지켜보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는데, 이럴 때는요 월봉의 이 추세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양시장 다 시장 거래 대금이 많이 말라있는 상태에서 오늘 다행히 긍정적인 부분은 장 막판에 선물을 좀 땡기면서 마감이 된 거죠. 장 막판에 이제 선물을 원래는 7천억 가량 매도를 했던 것을 막판에 이제 1,500억까지 당기면서 일단은 마감이 됐기 때문에 약간의 위안은 삼으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은 뭐 내일 반등을 하더라도, 지수가 내일 반등을 하고 모레 반등을 하더라도 금요일날 발표되는 고용보고서에 대한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뭐 종목을 보더라도 지금은 조금씩 보고, 혹시 모를 다음 주 월요일날 있을 하락이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장을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미국 시장 전일 급락하기 전에 다우나 S&P 500을 본다면 어제도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락의 시그널은 전혀 묻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올까요? 휩소 때문에 그렇죠. 휩소. 트릭을 주기 위해서는 올려야 되니까. 8월 시장의 하락을 보면 AI 버블런, 일본 금리 인상, 미국 ISM 제조업 지수, 고용보고서 순으로 시장에 충격을 주면서 폭락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엔화 가치가 폭등하면서 엔화가 10% 정도 고점 대비 하락을 합니다. 그로 인한 엔캐리 청산이 급격하게 환시장에서 발생을 한 거죠. 그게 이제 대략 80% 정도가 이제 환율 포지션에서 청산이 되어서 사실상 이 FX 시장, 환율 시장에서는 정말로 엔캐리가 청산이 된 게 맞습니다. 그게 8월에 이 기계를 오작동을 시키면서
아사리판을 만들어냈는데요. 9월 시장의 하락 말 그대로 데자뷰입니다. 어제 일본 BOJ 우에다 총재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면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고, 이로 인해서 빠지던 엔화가 다시 상승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미국 제조업 ISM 제조업 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뭐 4개월 연속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좀 주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미국은 제조업 국가가 아닙니다. 서비스, 소비가 70%인 나라에서 제조업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시장에 우려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 더한 고용 보고서가 금요일날 발표되는 우려감들이 남아있다 보니까 시장이 지금 발작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미국의 금리 인하가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선제적으로 시장을 빠지게 만든다면 오히려 막상 위기가 닥쳤을 때 덜 빠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약간 해볼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시기마다 가장 큰 폭락을 맞고 있는 엔비디아가 있고, 엔비디아가 기침하면 거의 감기 아니 폐렴에 걸려버리는 SK하이닉스와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있습니다. 전부 다 연결고리가 있는 것이고, 어쩔 수 없이 SK하이닉스가 아무리 돈을 더 벌고 성장하고 하더라도 엔비디아 못 가면 절대 못 가는 종목이구나로 밖에 지금은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엔화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달러 약세가 진행되기 마련인데요. 그렇게 되면 엔화는 강세가 되죠. 엔캐리 청산이라는 환율 포지션이 있고 직접 투자가 있습니다. 엔캐리 청산은 일단은 환율 시장에서는 청산이 확실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의 중앙은행 빼고 일본의 메가뱅크들이라고 하죠. 5대 메가뱅크들, 그 다음에 공적 연기금 등이 사실상 이 해외 직접 투자를 한 금액이 상당한데 이 본체가 흔들린다라는 겁니다. 채권에 투자하든 실물 뭐 주식에 투자하든 그 주식의 수익률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앉아서 환율로 까먹은 돈이 15%다. 이거는 크죠. 근데 엔화의 가치가 계속 올라버리게 되면 이 환율 환차손으로 보는 손실이 크기 때문에 포지션의 변화가 여기서 생겨버리게 된다면 그때는 조금 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정도로는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은 해놓고 봐야 된다 생각은 해놓고, 아직 발생되지 않은 일에 지레 겁먹고 시장을 볼 필요는 없지만은 알고 있으면 꼭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드립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 고용보고서가 발표됩니다. 미국 시장도 그 고용보고서에 긴장은 할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서 숙제 같은 말인데요. 미리 들어가서 여러분들 분할 매수로 평단을 맞출 것인가, 혹은 그냥 올라가더라도 좀 기다려 볼 것인가는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대신 시장이 지레 겁먹고 빠져버리면 저는 고용보고서 발표가 바닥을 만들 것이다 보는 것이고요. 혹여 미리 반등한다면 다음 주 월요일날 한 번 더 빠지게 된다면 매수로 강력하게 포지션을 대응을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 시장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당연히 지수보다 강한 업종이 뭔지, 시장과 무관한 섹터가 뭔지, 금리 인하의 수혜를 받으며 모멘텀이 살아있는 쪽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겠죠. 또한 실적을 본다면 피크아웃을 논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진 쪽을 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커머더티 즉 소비재는요 별거 있나요? 화장품인데요. 화장품은 제조, 유통, 브랜드로 나뉘게 되는데 일단은 국내 화장품의 해외 실적은 계속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계속 그렇다면 당연히 제조를 담당하고 있는 OEM사들은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럼 OEM사 하나 정도는 생각을 해놓고 머릿속에 한국 콜마가 되는 거고, 이 대형주 안에서는 중소형주 안에서는 이 난세용 난다고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진익이라는 종목이 최근에 꿈틀꿈틀 올라올 때는 별로 저도 도대체 왜 올라오는 거야 하이미팩인데 별로 관심 없었는데 막상 상한가에 들어가서 이제 조금 검색해보고 찾아보니까 현재 아마존 뷰티 전체 랭킹 2위를 달성하고 있는 하이브로 뭐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뷰티 셀렉션사의 바이오던스 바이오 콜라겐 리얼 마스크가 이 제닉에 의해서 생산이 대량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마스크팩은요 정말 무서운 게요, 마진이 터지기 시작하면 어마무시하게 터져버리는 또 섹터고,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 가동률이 올라갈 때 이 영업이익이 또 다이나믹하게 또 올라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박리담회고 구매 속도 회전율이 매우 빠르죠. 그래서 예전에 그 산성 LNS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박스 만들던 회사가, 예? 박스 만들던 회사가 마스크팩을 제조를 했는데 대박이 나버린 거죠. 60배 70배 올랐어요. 템베고가 뭐야, 50배가 올랐으니까 엄청났던 당시 종목이었고, 제닉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닉도 예전에 이제 홈쇼핑 대박 마스크팩 중에 하나 하윤팩이라는 팩이 있는데요, 그걸로 초대박이 났던 회사인데 이 몇백억대 기업에까지 쪼그라들었다가 대여를 낚았다 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이거는 좀 관심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코스메카 코리아 올라왔을 때 점상 두 번 가고 마지막에 좀 올랐다가 그때부터 옆으로 기면서 결국에는 거의 걔도 한 10배가 올랐던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옆으로 기면서 갈 수도 있겠죠. 일단 대여를 낚은 거는 확실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종목이 오늘 튀어나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 대충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현재 시장보다 분명히 강한 섹터는 미국도 한국도 전부 다 제약 바이오텍이 굉장히 강하다. 조선업종 나쁘지 않다. 예? 하락은 완만하게 떨어지는데 이거는 저는 예견된 일이었다. 파업도 있고 3분기, 그러니까 2분기에는 조업일수도 줄어들고 3분기까지도 마찬가지죠. 그 추석이 있고 여름이 있기 때문에 2분기, 3분기는 조업일수에 의해서 3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라는 우려감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기 때, 내년 1분기 때가 실적에 피크를 찍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혹은 그 다음에다 피크를 찍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적이 이제 막 턴어라운드 한 산업이 여기서 끝나겠냐?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화장품 브랜드 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을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대한고래 쪽은 왔다 갔다 하지만은 이쪽도 계속 지켜보는 연속성과 지속성을 가진 테마일 수 있기 때문에 봐야 된다. 그 외는 사실상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짧은 기간에 돈 몰리고 강한 종목에서 그냥 배팅하고 마는 겁니다. 예, 이거는 뭐 단타로 다 적용할 수 있는 거고요. 산업으로 연속성으로 따지다 보면 이런 거죠. 사실 여기에서도 최근에 뭐 친환경 종목군들도 어찌 보면은 장기적으로 금리 인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은 때가 되면 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어둡고 힘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그런 점들을 잘 고려해서 전략적으로 시장을 잘 활용하고 접근하시면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항상 똑같은 전략이지만 항상 실패하지 않은 전략 중에 지수의 하락이 과할 시에는 시장을 사라는 말을 항상 매번 앵무새처럼 드립니다. 지난번에는 거의 하지 않은 콜옵션에서 저는 사실 승부를 좀 걸었는데 뭐 먹긴 먹었는데 그렇게 크게 수익은 내지는 않았어요. 수익률로는 70% 지켰었는데 그때 뭐 콜옵션도, 그러니까 풋옵션 한 220배 터진 거, 콜옵션이 그때 한 20배 터진 거에 비하면은 아주 미미한 성과였는데요. 여기서 포지션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콜 프리미엄이 지금 녹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심플하게 말씀드리면은 어찌 보면은 쭉 프리미엄 뺐다가 일순간에 올려버리면요, 콜에서 또 몇천 프로 대박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작업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기가 다음 주잔 말이에요. 만기가 다음 주기 때문에 어차피 이번 주 뺐다가 다음 주 올려버려도 이상하지 않은 흐름이다 정도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입장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고민되지만은 엔비디아 100불 깨지고 90불 간다면 그때 아주 좋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차전지 단순 지수 방어용으로만 생각합니다. LG엔솔 42만 5천원 숏포지션 걸어놨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오전에 이제 뭐 시장 급락하고 떨어질 때 일단 다 팔고, 사실 오늘도 걸었는데 안 올라오더라고요.
다시 올라오면 때릴 거고, 이쪽은 에코프로 그룹주 정말 쓰레기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HN 현금이 있는 상태에서 2천억, 시총이 지금 7천억인데 아주 이거는 기분 나쁜 짓을 좀 한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9월 생물보안법은 이제 9월 9일부터 혹은 16일 내에 하원 패스트트릭으로 통과 가능성이 좀 열려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이슈고, 그 이슈가 끝나면 이후에는 뭐 단기 세론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세론이 나왔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고민을 해보면서 전략을 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플랫폼은 항상 똑같습니다. 리가캠, ABL 바이오 적정 주가 시총을 기억하고 대응해라. 유효한 양행은 5일선 깨지면 11선에서 거래 대금이 폭발하면서 급락만 나오지 않는다면 11선 눌림 봐도 무방하다, 주도주다 라는 거고, 그 외 내년을 기약하며 HK 이노엔이나 SK 바이오팜 등은 봐도 무방하겠다 생각이 드네요. 내일은 대한고열의 주관사 선정 공모 공고 뭐 그런 날이기도 하고, 한국가스공사 IR입니다. 단기 재료 소멸로 가준다면 저는 그 다음에 또 매수하기 좋은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2차 전력 회의 때까지는 시장은 기대감이 있겠죠. 이런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STO 오늘 5시 넘어서 이 세미나가 끝난 것 같은데, 내용은 하반기까지 잘 정비해가지고 내년부터 시행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갤럭시아 모니터리 뭐 K 옥션 등 시간의 상한가에 좀 들어가 있는데, 내일 한 차례 더 갈지, 다음 주에 법안제 발의가 있으니까 그 외에 제닉은 잘 지켜보고 이 정도 선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수를 잠깐 크게 보면요, 시장은요 뭐 항상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고 있죠. 지금의 구간이 아주 비싼 것도 아니고 아주 싼 것도 아닙니다. 그 코스피 PBR로 본다면은 지금 0.88배 0.9배 정도 되니까, 조금 더 떨어지면은 코스피는 충분히 이 지수적으로 가격적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지수가 예를 들어서 700포인트 근처 간다, 시장 사십시오. 제가 볼 때는 시장 사십시오. 어 ETF가 먼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지수보다. 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하락이라든지 이로 인해서 많이 떨어지게 되면 지수 사는 거 저는 적극적으로 괜찮아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 범주 안에서 이 구간을 쉽게 깨지는 않을 것이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보면 되지 않겠냐. 여기는 쉽게 깨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건 코스닥이네. 코스닥 기준에서 710포인트는 거의 깨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런 구간들, 힘을 모았던 이 갭 구간까지 내려왔지 않습니까? 이 갭을 메우는지 정도 보면서 대응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는, 과거의 차트들을 보면요, 이렇게 급락한 이후에 이게 20% 급락입니다. 그리고 단기에 20% 올랐다가 다시 20% 빠지는 흐름을 막 보였었죠. 코스피도 이런 식으로 쌍바닥을 만들어 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급락을 하거나 아니면 쫄쫄쫄 흘러 내려가거나, 이런 게 작년에는, 과거에는 금투세 이슈 때문에 떨어졌고 하기 때문에 그런 구간을 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런 범주 내에서는 사면 특별하게 무리되지는 않은 주가의 위치다. 무리되지는 않은 주가의 위치다 라고 보여지죠, 이런 구간들은. 그래서 그렇게 대응하면 될 것 같다 싶고요. 사실 지수는 지수인데 종목이 더 중요합니다. 종목이 지수보다. 삼성전자를 보면 사실 오늘 시가 매수를 뭐 고민해 봐도 될 위치긴 한데요, 이런 구간에서 저점을 이탈하는 흐름이 좀 나왔죠. 그럼 올라오더라도 지금 반등의 힘이 크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걸 월봉으로 열어서 좀 놓고 보면요, 월봉으로 열어서 놓고 보면 삼성전자의 중요한 월봉 지지선은 바로 이 구간이죠. 이 구간.
그러면 67,500원인데요. 60일 이평선이 있고요. 지난번에 이제 하락을 하고 반등하면서 지지를 해줬던 라인이 60일 이평선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한번 떨어지면은 여기에서는 또 굉장히 좀 좋은 자리가 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삼성전자를 본다면 69,000원, 그러니까 여기서 별 차이도 없는데 68,000원대 구간 가면은 강력하게 또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죠. 삼성전자는. 그리고 밑에 주봉상으로도 68,000원대 장기 이평선이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68,000원 구간은 또 해볼 만한 자리입니다. 삼성전자가. 그래서 오늘보다는 한 번 더 떨어지면 저는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차라리 가지고 있는 거고요.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구간이 주봉으로 봤을 때는 지난번에 의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배팅을 들어간 거고요. 여기서 설사,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점 여기죠. 설사 더 떨어지더라도 이런 지지의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건데 지금은 그때의 저점을 깨고 강력한 하락 3파 하락의 봉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조금 더 반등하더라도 맞고 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있는 갭이 존재를 합니다. 주봉에서 갭이 존재하고요. 여기에서 이런 지지와 저항을 받았던 돌파의 자리가 존재하죠. 그러면 지금 아싸리 이 구간에서 보기보다는 여기 깨고 떨어졌을 때 이런 자리에서 본다면 조금 더 저는 유리한 구간이다. SK 하이닉스가 145,000원. 그러면 월봉에서 145,000원이 어디냐? 21선입니다. 월봉 21선. 그럼 월봉 21선까지 떨어지면 한 7% 정도 구간이 좀 존재하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분할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이기는 구간이겠죠. 분할 매수를 한다라도 이기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까지 한번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SK 하이닉스를 대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싸리 뭐 그냥 배팅 안 하고 넘겨버렸고요. 이런 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안 좋은 거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하락폭이 커서 뭐 시가 베팅을 할 수도 있는 자리였는데요. 재수없게 이런 자리에서 지난번에도 저점 깨서 하락폭이 크니까 베팅한다, 이렇게 작살날 수도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오늘.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를 낙주로 보면 안 되는 구간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떨어지게 되면 이제부터는 월봉으로 받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이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인데요. 사실 이번에 이 반등의 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눌리더라도 뭐 이런 구간들, 여기에서 노란 박스권을 쥐어보면 이런 자리에서 지지를 해주면 2차전지 업종들이 반등하는데 트리거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 한번 체크만 해놓고 보고 싶고요. 대형주 안에서 HD 현대 중공업은 계속 관찰하고 있는데요. 원하는 자리는 이 구간을 한번 깨주는 구간이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구간을 깨주는 자리가 좋을 것 같고, 뭐 월봉으로 볼 때 이 박스권을 돌파한 상태에서 이 월봉의 5일선이 존재하는데요. 이 5일선 근처에 오는지 한번 보는 것도 필요하고, 주봉상으로도 아직 이런 자리 내려오게 되면 의미 있는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빠져도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좀 더 빠져도. 그래서 기다려 보고요. 일시적으로 61선 이평을 훼손하더라도 지금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계속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아직은 이 하락의 N자 형태가 완성은 되지 않았지만은 이 하락한 만큼 좀만 더 떨어져 주면 매수로 계획을 잡고 한번 봐볼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뭐 바로 V자로 가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끼면서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다가 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작년에 이제 현대 HD 현대 일렉에 대해서 그런 말씀 드렸죠. 사실 뭐 피카웃이네 뭐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작년에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여름장에 이렇게 조업일수가 떨어지고 뭐 피카운 논란이 있고 뭐 하고 나서 좀 밀렸죠. 8, 9월 달에 주가가 이렇게만 보자고요. 이렇게만 보면 이거 잘 가다가 밀려가지고 60일 평선도 깨고 다 내려왔습니다. 근데 결국은 대장은 간단 말이죠.
간단 말이죠. 여기서 이평선에 트위스트를 하고 간단 말입니다. 뭐 한미반도체도 뭐 그냥 간 거 같지만은 종목이 이렇게 주도주라는 거는 이렇게 올라왔다가 결국은 60일선을 찍고 가든 아니면 60일선을 가다가 다시 좀 이탈시키고 가든 트위스터를 하고 결국은 대장주는 간다. 간다. 그걸 믿고 종목을 바라보면서 내년을 준비하는 전략을 세워볼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를 볼게요. 제약바이오를 뭐 조선 쪽은 뭐 현대중공업만 있는 거 아니에요. 삼성중공업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 갈 때는 이 친구들 다 같이 갈 거예요. 다 같이 간다라는 거는 조선 ETF도 떨어지면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봐야죠.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 일단 알테오젠 오늘 조금 밀리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제가 볼 때는 얘도 박스권입니다. 그냥 이 아래에 가면은 또 매수세 들어올 것 같고 어차피 머크 나올 때까지는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다. 유한양행이 최근 주도주인데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이 윗구간으로 올라가면 저도 회원님들한테는 쇼쳐라 타점 드리겠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런 말도 일부 어제도 가지고 넘어왔다가 오늘 다 청산을 해버렸는데요. 둘 중에 하나죠. 5일선을 타고 가는 종목이 5일선이 깨졌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3일선이 내려오겠죠. 그럼 여기까지는 빠질 수도 있다. 그럼 내일의 5일선을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올라오는 구간이 어딘지 대충 설정해 놓고 13만원 구간에서는 어느정도 지지를 해줄 수 있겠구나 라인을 설정한 다음에 거래 대금이 어디서 터졌는지 중장기 이평선을 한번 쭉 해놓고 강력한 자금이 들어왔던 구간에서는 그래도 한방에 죽을 수는 없겠구나. 이 구간이 11선인데 내일의 11선은 13만 1천원이구나. 그럼 13만 1천원 잠시 이탈하더라도 이런 자리에서는 반등은 나오겠지. 만에 하나 빠지더라도 그렇게 해서 내려오면 보는 거고 안 오면 안 보는 거고 올라가서 위 구간에서 매매 잘 하시는 분은 위에서 매매하면 되는 거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의 주도주는 유한양액이고 유한양액이 큰 폭의 하락을 하면 제약바이오가 다 일시적으로 충격을 받을 텐데요. 그 충격을 받을 때 또 종목군들은 옥은 계속 알아놔야죠. HK 이노엔도 옥 중에 옥이다. 이제는 많이 떨어지면 밑에 하단에서 보면 되는 거고 뭐 SK 바이오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떨어지면 이런 갭들 있고 많이 내려오면 보면 돼요. 그때 이때 올라갈 때는 엄청 좋아 보이고 떨어질 때는 안 좋아 보인다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 떨어질 때 잘 기다렸다가 보면 되는 거고 ABL 바이오도 괜찮습니다. 제가 원하는 시총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원하는 여기서 좀 기다렸다 사냐 어쩌냐 딱 이 차인 것 같은데요. 추세를 한번 선을 그어봐요. 이것도 하나의 추세고 여기 이게 휩소였다면 하나의 추세고 또 여기다가 선을 하나 더 그어서 이렇게 놔도 추세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빠졌을 때 나는 여기서 대응을 안 했다 하면 이 추세의 하단 구간에 오면 일단은 잡아보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뭐 리가캠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리가캠 바이오도 얘도 뭐 이때까지 추세를 하나 또 그려봐요. 이렇게 이렇게 추세를 여기다가 뭐 이거 다 제껴놓고 여기에다가 2초점 빼고 여기다 추세로 요정도 떨어지면 한번 봐봐도 되겠구나. 요정도 떨어지면 시가총액이 얼만데 적정 시총이 이 정도면 해볼만 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퓨처캠도 마찬가지로 좋았죠. 종목 굉장히 좋은 종목인데 2만원 밑으로 내려온다. 땡큐다 생각하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이제 뭐 종목군들이 이제 한국가스공사 대한고래가 되겠는데요. 오늘 음봉이 조금 나왔는데요. 사실 시간에 안 올랐으면 좋았고 이 IR이라든지 이런 걸로 한 차례 빠지면 얘는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얘는 그렇기 때문에 빠지면 매수로 봐야 되고 지금 뭐 한선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뭐 GS 글로벌이라든지 종목군들이 많은데요. 대한고래 2차 회의에서는 GS 에너지 참가를 하겠죠. 그러면은 얘 떨어지면 얘 봐라. 오늘 저도 이제 매매 하나 했던 것 같아요. 하나 웨이버스 좀 하다가 종가에는 다 팔았는데 최근에 이 수렴이 좀 괜찮아서 여기서 들어간 거는 그냥 샀다 바로 팔아버렸고 여기서 들어갔다가 팔고 반 팔고 반 남겨놓고 좀 다시 잡았는데 거의 뭐 수익 그렇게 많이 내지는 못하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 수렴을 믿고 좀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이거는 좀 약한 것 같고요. 여전히 그냥 대형주 보고 매매하는 게 좋은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자, STO 관련해서 핑거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는데 사실 오늘 뭐 들어가기는 단기과열도 있고 그래가지고 보기는 좀 그랬고 장중에는 갤럭시 K옥션을 회원님들한테 이 근처에서 그러니까 장중에 돌파 전이었으니까 돌파 전에 어 혹여나 지금 이런 구간에서 마감이 되면 종배로도 괜찮아 보인다. 왜? 다른 거 단기 과열 가능성이 좀 높아서 그러는데 여기서 돌파가 나오면서 바로 올랐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거 알아놓으면 참 좋은 게 예를 들어서 주가가 여기에서도 갤럭시아 SM이 주도주로 올랐습니다. 굉장히 거래대금을 많이 터뜨리고 올랐는데 이 시간대 보면은 얘가 죽죠. 갤럭시아 SM이 죽었어요. 그러면 얘도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강하게 죽는데 올라가. 아, 단기적으로 대장이 바뀌는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식에서는 이런 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요. 그거는 이제 하나의 종목이 하나의 종목이 이제 저항선에 봉착했을 때 그런 현상이 많이 나오는데요. 갤럭시 ISM이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기서 강력하게 저항을 받는 구간이죠. 받는 구간. 그리고 핑거가 그 시간대에 강력하게 저항을 받는 구간 언저리에 있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없는 자리에서 단기적으로 대장주가 바뀐 흐름이 나왔다. 그러면은 빠른 판단을 하고 그쪽으로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뭐 여기서 좀 들어가서 뭐 이렇게 매도를 했고요. 오늘은 이거 말고는 뭐 손절한 종목도 꽤 되네요. 어제 매매 좀 했었고 이거는 한 1.5% 정도 돌파인 줄 알고 따라 붙었다가 위에서 매도가 좀 있었는데 다 안 팔려가지고 뭐 손절로 놔버렸고 K옥션 그다음에 뭐 샤페론이라는 종목이 어제 상한가에 좀 들어갔었는데 뭐 이거는 돌파 매매로만 딱 들어갔네요. 여기서 상한가 라인 뚫으려고 할 때 들어가서 위에서 좀 매도하고 여기서도 박스권 돌파했을 때 매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들어왔는데 이 퍼센트가 한 거의 10% 오른 것 같아요. 거의 10%. 그래서 굉장히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죠. 플러스 여기 이 자체로만으로도 플러스 7%까지 올랐으니까 여기서 들어왔으니까 얘도 한 5%대 되는 거고 여기서 돌파로 탔으니까 이 봉 하나가 7%니까 얼마 안 돼 보이는데 이 끼가 많은 종목이라 급등락이 컸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면요. 정리해 보면 지금의 시장은 굉장히 어렵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시장이지만은 그 안에 분명히 기회 있다. 기회. 지금은 저도 고민이 많아요. 저만 고민이 많겠습니까?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고민이 많지. 그 고민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어떻게 이제 좀 줄이고 뭐 좋은 종목에 어떻게 붙이고 이러한 고민 일 것이고 손실을 한 방에 복구는 하지 못하지만 최대한 또 이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이 기회에 분명히 잡아내야 되는 게 한 가지 숙제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 말이 모든 게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스스로 많이 부단히 노력해서 공부하시고 대신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위기는 항상 돌이켜보면 무조건 기회였다. 무조건 기회였다. 이 생각을 가지고 시장 대응해 보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려운 시장 대응하시느라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